금전적인 문제와 꿈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잡는 길, 그 가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 최악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밑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 수많은 밤세계의 유혹과 돈과 또 허무와 우울과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좀 내가 내 딸이라면 내 딸에게 전해주고 싶은 뭐 그런 것들. 자, 첫째로는 혼자 살면 어쩔 수 없이 금전적 위기는 와요. 근데 삼수님은 지금 사회적 경험이 전무해. 그러니까 아주 애기야. 착한 애기 상태지. 그랬을 때 삼수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면서 쭉 그랬잖아요. 아비님은 솔직한 것과 자기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을 찾는 거를 이제 도와주려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삼수님이 저번에 나한테 솔직함을 좀 배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 이거를 배우는, 뭐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이 말을 한 것도 기억이 날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을 찾는데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오래 걸리는 세월인 거예요. 그러면 삼수님한테는 너무 먼 거리야. 혼자서 또 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을 찾는 동안 내가 뭘 하라 그러냐면, 그 10년 동안 그러면 팽팽 놀면서 죽어라 고생하면서 경험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을 찾는 10년 동안 힘을 비축하라 그래요. 힘을 기르라 그러고. 예. 그래서 그 힘을 비축하고 힘을 기르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제 얘기가 길어지고 하는 거거든. 자, 저거를 이제 저 줄기를 이제 삼수님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삼수님한테 적용을 시키면 뭐냐면요. 삼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야. 너무나 사회적으로 이제 21살 이제 와가지고 일단 고졸인 상태고, 그런 상태로 21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앞으로 30살에 만날 수도 있겠지. 뭐 아비님 도움을 조금 받으면 뭐 재수 좋으면 28쯤에도 만날 수 있어.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삼수님이 뭘 해야 됩니까? 돈의 위험도 겪지 않고 우울증에 늪도 빠지지 않고 삼수님의 자존심과 몸을 잘 지킬 수 있으려면, 그러면 이 한 7, 8년의 기간 동안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힘을 비축하고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삼수님, 지금 삼수님은 한마디로 제가 정보가 없으니까 삼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고졸의 여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고졸의 여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학생이 단계 밟아서 사회에 누구에게도 어떤 꿀리지 않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간다면 비축해야 되는 힘이 뭐냐면요. 바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상관없이 삼수님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이에요. 아마 20대, 근데 제가 돈이라고 얘기했던 경우는 대부분 20대 중반, 아니면 30대 초반,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한 거고, 21살짜리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대 중반으로 들어가기까지 약 5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보면. 이 5년의 시간 동안은 돈에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21살짜리한테 돈 모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21살짜리가 벌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삼수님한테는 돈보다는 한 번 더 내려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삼수님한테 나중에 좋아하건 지금 모르겠죠.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는 삼수님의 고민이 아니고, 21살에 눈 제가 21살 때로 돌아가도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한마디로 그건 삼수님의 처지에서 생긴 결론이 아니고, 누구나 돈이 있는 놈이건 없는 놈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21살짜리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 말은 삼수님은 지금 다 똑같은 고민하는 그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삼수님이 내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뭘 하고 싶은 걸 모르더라도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돈이요? 아니요. 돈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왜 이 긴 얘기를 했냐면 저거요. 이 삼수님이 26살 때까지 앞으로 삼수님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력이에요. 그게 아주 좋은 경력이 몇 년이냐면 5년짜리 경력이에요. 저 경력은 삼수님이 돈으로 들어가기 전, 돈을 준비해야 될 20대 중반으로 가기 20대 초반, 한마디로 21살부터 26살 때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삶의 테마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집중해야 될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살지?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뭘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경력을 쌓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회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랑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은 저 경력뿐이에요. 저 경력은 무슨 좋은 데 일해야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있죠. 진짜 재수 좋은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좋아하는 걸 찾을 때까지 경력을 쌓아요. 그게 황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삼수님은 지금 황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게 황제 교육이에요. 예, 이거는 진짜로 성공한, 그리고 엘리트, 뭐 이런 대단한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뭐 그건 어쨌든 지혜로운 부모님 밑에는 다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 듣는 사람들, 평범한 가정은 좋아하는 걸 찾을 때까지 마냥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난 좋아하는 걸 찾으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걸 와도 그걸 할 경력과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삼수님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다 그랬죠. 자, 모르니까 알 때까지 경력과 힘을 쌓자. 자, 이게 황제교육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경력을 쌓느냐. 그래야죠. 그래서 그것을 경력으로 쌓기에 제일 좋은 기업이 제 눈에, 원래는 그전엔 제 눈에 안 띄었었어요. 그래서, 자, 삼수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경력이 뭡니까? 자, 경력이 뭐예요? 자, 물어보면 삼수님은, 뭐, 경력이요? 뭐, 몇 년 차 근무한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경력이 근무한 걸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사회에서 말하는 경력이 뭐냐면요. 사회에서 말하는 경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한 곳을 꾸준히 사랑한 과정이에요.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한 곳을 꾸준히 출근한 과정을 경력이라고 생각해요. 저기 한마디가 달라. 많은 사람들이 경력을 한 곳을 꾸준히 출근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경력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나중에 제가 말했잖아요. 삼수님이, 저는 지금 이 삼수님한테 이 경력을 준비시키는 것은 나중에 잘난 애들 있잖아요. 뭐 유학 오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갔다 온 애들, 한마디로 삼수님을 기죽이는 애들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랑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 꾸준히 출근한 애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제가 아비님이 가르쳐주는 그 황제 경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 경력이란 한 곳을 꾸준히 사랑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랑이란 말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한 곳을 꾸준히, 이게 왜 사람을 의미 있게 만드냐면
한 곳을 꾸준히 출근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어디든 가도 돼요, 솔직히. 근무하는 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솔직히 제 동생 다니는 뭐 어디 거기를 가도 되고. 근데 근데 그 경력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거 가지고는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최고를 말해주고 싶으니까, 삼수님한테. 최고. 똑같은 노력으로 최고로 갈 수 있는 거. 그랬을 때, 삼수님이 어떤 살아온 서름을 씻어낼 수 있는, 그걸 난 원하거든. 궁극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자, 그랬을 때, 한 곳을 꾸준히 출근한 과정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구해져요. 근데, 한 곳을 꾸준히 사랑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르는 게 신중해져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이 회사에서, 장부나 계산기 두드리면서 여기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곳에 꾸준히 출근한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한 곳에 사랑 과정. 근데 자, 그래서 저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고르는 게 좀 신중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얘기를 들려줄게요. 삼순님 같은 처지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사실은,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되게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 그 하버드 대학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이렇게 유능한 직원들을 골라내는 그 팀이 있대요. 네, 그 팀이 있는데, 삼순님 같은 똑같은 애가 있었어요. 애가 있었는데, 원래 하버드는 공부만 갖고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경력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명의 아이가 합격한 거예요. 근데 걔는 공부 말고는 아무런 스펙이 없어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지. 공부는 어느 정도 넘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막 의리의리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생이 뽑히는 여자애 중에 하나가 공부 말고는 아무런 스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근데 그 유일한 스펙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게 동네 동네 거기 햄버거집 뭐예요? 거기 맥도날드. 동네 맥도날드 7년 경력인가? 얘는 공부하고 집안이 어려워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아무거나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맥도날드 파트타임 알바밖에 없었대요. 그 맥도날드밖에 할 수가 없었대. 다른 곳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7년인가 6년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사람이 걔 한 명이겠냐고. 근데 이 하버드 인크루트 팀이 학생 채용이 아니고 학생을 뽑는 인재를 골라내는 그 사람이 이 여자애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요. 7년 동안 이 맥도날드에서 성실히 일한 거 말고요. 물론 성실히 일했죠. 근데 추천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점장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한 곳에 파트타임으로 들어가서 쭉 하나의 맥을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이 경력을 하버드 그 팀은 그걸 굉장히 똑같은 경력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이제 영어로 써서 복잡한데 하여튼 그 설명하면 이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파트타임을 잠깐 하다 말죠. 이런 마인드로 한 게 아니고요. 걔가 왜 거기에 점장까지 됐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로 잘한 거예요. 열심히. 그거는 거기 지점장들 추천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추천해 주는 거야, 다들. 우리가 이 사람 일하는 걸 봤다. 이 사람은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하버드에서는 똑같이 유학 갔다 온 이런 능력이랑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하버드생 대단한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삼수님. 옛날에는 제가 이 비유 자체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삼수님, 이 얘기가 삼수님 한 15년 전 얘기거든요? 15년 전, 20년 전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근데 그게 먼 나라 미국에서나 가능한, 우리나라는 죽어라고 서울대 나와야만 가능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삼수님. 삼수님이 앞으로 5년 후에 나갈 세상 있죠?
한마디로 삼수님이 26살에 세상으로 나갈 그 세상, 그 한국은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미국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삼수님이 5년 후에 나갈, 5년 후에 진짜 취업, 진짜 취업의 세상, 진짜 한 가정을 충분히 일구어낼 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취업시장. 그 취업시장은, 바로 이걸 봐요. 이 경력을 보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됐어요. 그리고 삼수님이 5년 후에 나갈 그 세상은 더더욱 더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삼수님을 취업시킨다면 어디를 추천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그러려고 본 건 아닌데 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삼수님이 처음 밑바닥부터 쭉 올라갈 수 있고 밑바닥부터 쭉 올라오는 삼수님을 반겨하고 그리고 삼수님이 그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삼수님이 일을 하면서 그 공부를 하는데 할 수밖에 없고 그 공부를 하면 이 자기금 지금 삼수님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정직원으로 바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어떤 보장되는 그런 일, 그런 회사가 제 눈에 한 군데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얘기만이 아니고 삼수님한테는 좀 아버지 같은 아니면은 내가 말했잖아요, 황제 교육이라고. 그냥 이런 교육도 같이 갔으면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기 싫든 좋든 저는 삼수님이 이렇게 살아서 나는 삼수님이 이렇게 살아서 삼수님이 그때 얘기했던 친구한테도 그렇고 저 삼수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많은 설득이나 연설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수님이 좀 이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저는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어떤 삶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는 크리스찬도 있지만 그걸 빼고 한번 생각해보면 봐도 자기가 왜 지금 살아있는지 분명히 알고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또 그 길이 나의 모든 자격지심 어떤 무언가 좀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도 있고 녹여내주고 그러면서 내가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여유가 생기고 그런 삶이면 진짜 멋있는 삶 아니에요. 나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당당히 내 손으로 내 한 가정을 당당히 일굴 수 있고 또 내 자식에게는 내가 느꼈던 경험은 주되 내가 느꼈던 서러움은 주지 않는 어떤 악습의 고리를 끊는 이 힘을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솔직히 그것보다 의미 있는 삶은 없다고 생각해요. 난 삼수님이 그렇게 살길 바래. 모두가 그렇게 살길 바라고.